안녕하세요. 아토텍 코리아 PMM 매니저 오석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글라스 코어 서브셋 관련돼서 관련되는 이제 웹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40분 정도 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목차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구분했습니다. 이제 뭐 글라스 도금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메탈리제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것이 좀 키가 좀 되는 것들인지, 그렇고 나머지는 좀 마무리로 해서 이렇게 좀 네 가지로 크게 좀 분류를 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제 글라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든 글라스 인터포저든 이제 왜 이런 이제 유리 기판들이 좀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패키지 트렌드를 좀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든지 뭐 AI 악셀레이터라든지 이런 관련돼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신호 전송 속도, 인터커넥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커넥션 길이가 뭐 짧아지든지 피치가 좁아지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패키징 방법 외에 이종 접합 방법이라든지 뭐 2.5D라든지 3D라든지 뭐 본딩 방식들도 여러 가지로 좀 변경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베이스 쪽 이제 기판들도 이제 거기 따라서 같이 좀 움직여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호 전송, 뭐 인터커넥션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미세한 회로라든지 이런 거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수요들이 계속 좀 증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즈들이 이제 계속 이제 향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바디 사이즈들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제 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될 뿐더러 또 이제 바디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워페이지 이슈들, 아무래도 이제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바디 사이즈에서 더 심각하게 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브세트 사이즈들이 이제 커진다는 건 이제 수율 문제도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어 자체도 두꺼워진다는 것도 결국은 수율과도 좀 다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런 이제 패키지 사이즈들이 이제 커지게 되고, 이제 이런 워페이지 이슈들이 좀 생기게 되고, 또한 이제 이런 이제 두꺼워지면서 커질 때, 특히 유기기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어층이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유기 코어층을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글라스 코어가 좀 이제 대두가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유기, 그리고 유리를 좀 비교해 봤었을 때, 물론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뭐 좀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워페이지 이슈. 아무래도 이제 유기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워페이지에 더 이제 글라스보다는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T라든지 뭐 모듈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바디 사이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유기 코어보다는 글라스 코어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뭐 CT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 칩하고도 유사한 이제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더 유리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커넥션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장에도 좀 얘기 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가면 갈수록 이 인터커넥션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유기기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피치라든지 나이닝 스페이스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이기가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즈가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면 결국은 레이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레이어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글라스 코어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 기존 유기 코어 대비해서는 피치도 더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미세한 회로까지도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더 메리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접합 방식에 따른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 유기기판 대비해서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인베딩, 특히 뭐 수동 소자, 뭐 MLCC 같은 칩 같은 것도
같은 경우들은 이제 글라스 코어 안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또한 이제 최근에 뭐 CPO라고 해서 광 패키지가 있는데, 물론 아직은 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유리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빛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런 코 패키지 옵틱스 이쪽에서도 사실 유리 기판들이 더 활용도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워페이지 인터커넥션, 인터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도 사실 기존의 유기 기판 대비해서 유리 기판이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랑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이제 개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지금 개발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머터리얼, 뭐 백엔드, 뭐 레이저 드릴링, 그리고 서페이스 피니싱, 뭐 리소그라피, 뭐 플레이팅 여러 가지 파트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MKS 아토텍 같은 경우는 메인은 저희 이제 플레이팅 쪽에 좀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레이저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저 쪽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플레이팅 쪽 위주로 좀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팅 쪽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글라스 핸들링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유기기판 대비해서 유리로 바뀌게 됐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공은 치성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유리에 대해서 생산하는 경우에 대한 이런 이제 파손, 손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사실은 도금에서 가장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글라스 하면 0.2T에서 1.2T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사실 글라스 자체에 기존에 있는 설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서는 파손 없이 생산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도금에서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팅 퍼포먼스적으로는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처음 나오는 디스미어 공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라스 자체보다는 사실 글라스 위에 빌드업층에 좀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글라스 코어 수업이 결국은 넥스트 젠 패키지의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저련층에 최소 어택을 가면서 이제 디스미어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 레이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레스카파 대비해서 넥스트 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시드 레이어 자체도 한 150나노, 저희는 뭐 타겟을 100나노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100나노에서 이제 시드 레이어를 구현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미어, 화학동 이쪽 공정들도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라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글라스 위에 이제 빌드업 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패턴 플레이팅, 그리고 스몰 비아, 비베시 플레이팅 이쪽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빌드업 쪽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게 됩니다. 이제 글라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코어층, TGV 플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전에는 사실 이제 TGV 필 안에 이렇게 컨포머 플레이팅으로도 좀 진행을 했지만은, 뭐 최근에는 거기를 다 풀필로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스펙 레이쇼 6대1에서 뭐 넥스트는 20대1까지도 되겠지만은 거기를 원활하게 채울 수 있는 TGV 필 플레이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플러스 메탈리제이션 공정도 당연히 중요한 공정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라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꼭 도금 외적인 다른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이 새로 다 지금 개발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 그리고 메이커 쪽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발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개발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플레이팅 파트도 이제 저희 아토텍에서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웹 프로세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웹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글라스 같은 경우는 유리 소재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카파하고는 밀착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글라스하고 카파층하고의 이제 밀착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드헤션 프로모터층이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파터 방식 그리고 웹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아토텍 같은 경우는 일단 웹 방식으로 해서 메인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터 방식이 가장 접근하기 좀 쉽다 보니까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 이제 스파터 방식 대비 이제 웹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페이지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사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파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면 쪽에 한 판넬로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렇게 웹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플 판넬, 여러 판넬을 동시에 양쪽 다 도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스파터 방식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메이커 쪽에서도 웹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생산성에서 어쨌든 이제 웹 프로세서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TGV 쪽 커버리지. 물론 이제 스파터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은 개선 작업들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스파터 방식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스펙 레이쇼 한 6대1에서 8대1, 10대1까지 가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특히 이제 TGV 센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스파터에서 원활한 시드 레이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기동 도금을 하더라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파터 대비해서는 이런 깊은 어스펙 레이쇼에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파터도 10대1 이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웹 방식이 10대1 이상에서는 이제 대응이 가능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시그널 로스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파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션 층으로 이렇게 타이 층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층들이 사실은 어쨌든 시그널 로스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웹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메탈 옥사이드 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층들은 이제 시그널 로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애칭 스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패턴을 형성하고 이외의 부분들은 애칭을 해서 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스파터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이카파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투 스텝 애칭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메탈 옥사이드 층 같은 경우는 카파 애칭, 물론 이제 메탈 옥사이드 층이 있지만 그 층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에 엄청 다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층도 한 번만 좀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 프로세스를 현재 많은 업체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터층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했는데, 뭐 물론 보시는 것처럼 장표에서 보듯이 뭐 4대1, 6대1, 9대1, 아무래도 이제 스파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어스펙 레이쇼가 깊어질수록 홀 센터의 두께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9대1까지 가게 되면 센터 중 한 3%밖에 안 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쨌든 센터 쪽의 두께를 50나노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페이스 쪽에 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스파터 두께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표면 쪽에 상당히 두꺼운 두께가 필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표면 쪽은 타이층이 상당히 두껍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타이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사실 시그널 로스에 이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메탈 옥사이드 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시그널 로스에 이제 손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상당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라스 코어 메탈리제이션인데,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진행되는 생산 프로세스에 보게 되면 뭐 글라스 바로 위에는 패턴을 형성하지는 않으면은 향후에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메탈리제이션 방식 같은 경우는 글라스 위에다가 바로 파인 패턴까지도 형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뭐 스마트라든지 다른 방식 대비해서는 저희 아토텍의 비트로코 프로세스가 글라스의 다이렉트로 이제 미세로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우수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수하냐 이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저희 비트로코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공정 순서를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저희 현재 비트로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글라스 자체의 클리닝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코팅 공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 비트로 코팅 자체는 졸겔 타입의 약품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케미컬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코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자체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팅액에 담궜다 빼고 그 다음에 프리베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신터링하는 이 세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케미컬 리액션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비트로 코팅액에 침적됐다가 빠지는 요렇게 해서 이제 코팅 두께를 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사진처럼 사실 이제 비트로 콧이라고 레이어가 되어 있고 10나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이전 버전이고 좀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비트로 콧 두께 자체를 한 4에서 6나노까지로 좀 제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단면 사진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에는 10나노 이전 사진이 좀 표시는 좀 되어 있습니다. 코팅에서 이제 비트로 콧하고 신터링까지 하게 되면 비트로 콧 코팅의 자체가 이제 전도성을 가진 이제 메탈 옥사이드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합동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글라스, 비트로 콧층, 그리고 하악동층 이렇게 세 개 층으로 좀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기존의 패키지 공정하고 동일하게 이제 뭐 패터닝, 애칭해서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표에는 보게 되면 이제 뭐 기존에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전원체를 사이에 두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 하악동까지 하고 TGVP라고 이제 지금은 다 애칭을 하지만은 이제 저희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이전 좀 버전이다 보니까 글라스 위에 바로 이렇게 패턴이 형성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현재 테크니컬 센터에 좀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샘플이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 테크니컬 센터에서 여기서 보시는 프로세스로 해서 샘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클리닝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딥 코팅이라고 해서 여기는 수분이 많이 제어가 된 코팅에서 이렇게 좀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카바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기 안에서 이제 딥 코팅이 있어서 코팅을 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프리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터링 소개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화학동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화학동 이후에 어닐링, 전기동 어닐링 이 공정을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TGV 필까지 샘플링을 좀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본하고 대만에서는 저희가 풀 판넬로 이렇게 글라스 샘플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센터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현재는 이 전처리 쪽은 빠지고 TGV 필 평가는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드린 비틀콧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드디션 프로모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이 어떻게 보면 글라스고 위에 층이 메탈 옥사이드 층인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팅을 하고 난 이후인데 코팅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글라스하고 메탈 옥사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신터링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소결이 되면서 사실 이게 이제 중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라스에 있는 이게 SI 성분들이 이제 메탈 옥사이드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결합을 특히 이제 삼중 결합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SI하고 O하고 메탈 쪽이 만나서 터셔리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밀착을 좀 확보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평가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었을 때 물론 여기는 이제 평가 진행하면서 사진을 좀 이제 찍어 놓은 건데 뭐 백라이트라든지 샘 EDX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비트로 콧이 도움 잘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다 측정을 해보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닝, 어드디션 프로모터, 비트로 콧 끝나게 되면 이제 일레스 카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레스 카파 같은 경우는 뭐 기존 뭐 하악동처럼 뭐 클리너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팔라듐 액티베이터 그리고 니드서 한원 그리고 화학동, 어닐링 하는 요 네 가지 공정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액티베이터 자체는 뭐 기존에 이제 보통 패키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온 타입 팔라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동 같은 경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동은 사실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는 딱 스탠다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화학동 두께 자체는 기존의 패키지 서브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0.45 미크론 정도의 두께를 확보하는 타겟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에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 뭐 따로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화학동은 이제 딥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절해서 두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화학동에서 사실 좀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제 수령 파워를 좀 확보하는 게 사실은 화학동에서 오히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TGV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보면 이 메탈 옥사이드층, 어디션 프로모터층하고 TGV 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화학동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스펙 레이쇼들이 점차 이제 깊어지고 있고 6대1, 10대1, 20대1까지 가기 때문에 오히려 6대1, 10대1, 20대1에서 비트로콧이라든지 이런 메탈 옥사이드 코팅층 자체들은 침투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특히 이제 화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어스펙 레이쇼가 10대1, 20대1까지 가게 되면 이온들이 이렇게 홀 안까지 침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존 이게 유리가 아니고 유기기판이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쇼킹이라든지 에지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둬서 이렇게 이온들을 홀 안까지 충분히 침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글라스 기판의 특성상 물리적인 에지테이션을 가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동은 있겠지만은 높은 어스펙 레이쇼에서 필요로 하는 엄청난 쇼킹이라든지 바이브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보니 오로지 이제 케미컬 리액션으로 해서 침투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메탈리제이션 하는 공정도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 화학동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고 기존 PCB 패키지하고는 다르게 다른 식의 화학동 몰리큘 자체 개발이 꼭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향후에는 많이 검증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토텍에서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GIM이라는 화학동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 넥스트 버전의 화학동 계속 또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넥스트 버전의 화학동은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스링 파워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화학동들을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는 사실은 이제 가끔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비트로코 두께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10나노, 4나노, 6나노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면 지금 왼쪽에 파란색 표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비트로코 두께 분포를 측정한 데이터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두께가 4나노, 5나노, 6나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얇기 때문에 정말 이 표면에 이분하게 다 이렇게 표면에 이제 더 분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막 지금 기존의 화학동이 보통 한 400나노, 500나노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편차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트로코 코팅처럼 타겟이 4나노, 6나노 정도면 여기서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아예 코팅층이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좀 많이 보여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판넬 사이즈로 측정을 했었을 때 여기 이 장표에 보면 저희가 510, 515 기판으로 다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로 코팅 자체는 솔겔 타입의 코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표면에 대한 유니폼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4나노, 5나노에서 다 형성이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도 많이 보여드리지만은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랑 이제 평가를 해봤던 고객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데 아직 평가를 안 해보신 고객이라든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4나노의 두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비트로콧 코팅을 하고 난 이후에 화학동 두께를 이제 분포를 측정을 하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시아 화학동이라든지 두께 분포상에는 전혀 이제 물론 이제 화학동 유니폼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케미컬에 대한 저희 개발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케미컬 설비 이런 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계속 좀 평가들을 좀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레스카파는 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현재 일본 센터라든지 타이완 센터 쪽에서는 이런 이제 웨이퍼 타입 그리고 판넬 타입 모두 지금 샘플이 다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레스카파 도금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얘기 드렸지만 사실 이게 스파터
스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으로는 8대1이 좀 맥스라 보고 있고, 뭐 10대1까지. 물론, 최근에 제가 듣기로 뭐 스파트 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좀 스파트 자체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웹 방식에서는 추구하고 있는 타겟이 현재까지는 20대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0대1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로드맵상에서는 20대1까지가 지금 향후 타겟으로 좀 개발이 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평가들을 사실 이제 고객사와 같이 샘플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기 뭐 이 자료에서는 많이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20대까지도 지금 최근에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기준에서는 어스펙 레이셔 15대1까지는 스륜퍼가 한 5, 60% 이상의 높은 두께를 얻고는 있습니다. 물론 20대1은 저희도 조금 더 챌린징하는 타겟인데 계속 그쪽으로도 좀 개발 평가는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글라스에 이제 연결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라스 하고 난 다음 이후에 애칭하는 디퍼런셜 애칭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아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프로세스를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리제이션, 하악동, 그리고 전기동 TGV 필, 그리고 스트리핑에, 그리고 디퍼런셜 애칭에까지도 이제 다 구비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주로 이제 많이 검토를 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메탈리제이션 쪽, TGV 필, 이쪽 위주로 많이, 평가라든지 검토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퍼런셜 애칭, 특히 이제 미세로 만들 때는 사실 이제 애칭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아토텍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염화동, 브라운 옥사이드, 닙 프로세스 이렇게 여러 가지 애칭, 디퍼런셜 애칭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S페이스라든지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이런 디퍼런셜 애칭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평가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 물론 좀 최근에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한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재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할 때 각사, 뭐 서플라이드 뭐 잘 아시는 뭐 코닝, 아사히, 쇼츠, 에니지 뭐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평가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글라스 머테리얼즈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테스트라든지 필 스탠스는 다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 스탠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고객사 쪽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4뉴턴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4뉴턴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패키지 서브에서 밀착력 기준을 4뉴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글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밀착력을 그대로 지금 현재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OK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밀착력들이 다 4뉴턴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TGV 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리제이션을 해서 어디션 프로모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레스카파로 해서 시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TGV 필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GV 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뭐 여기 사진에는 뭐 다 담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타입, 여러 가지 글라스 타입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객사 쪽에서 요청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보이드 프리의 카파 필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되게 허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패키지하고는 다르게 어스펙 레이셔들이 뭐 6대1, 8대1, 10대1 물론 지금 현재 20대일까지는 평가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상당히 높은 어스펙 레이셔 스롤피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보이드 프리 카파피를 하는 건 아직은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개선은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진에는 뭐 저희가 한 5.6대1 정도 TGV 필 사진인데 최근에는 거의 글라스 코어 서브세트 같은 경우는 0.8T 이상 1.0T 이런 쪽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인터포저 쪽 사양들은 0.4T, 0.2T 수준에서 평가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스펙 레이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다 차이는 좀 있던데 사실 이게 두껍다, 두께가 얇대서 이게 쉽다,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스펙 레이쇼 어떻게 되냐, 그리고 디자인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따라서도 TGV 필들이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든 평가를 통해서 계속 조건을 좀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GVPL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케미컬 웹 회사다 보니까 이제 도금으로서 이거를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앞에도 약간 뭐 얘기 드렸던 부분이 비슷한데 2.1D, 2.5D 뭐 최근에 이제 글라스 얘기 많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라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글라스 인터포저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도금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글라스 코어 서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께가 0.8T, 1.0T로 상당히 두껍고 글라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0.1에서 0.4T로 상대적으로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물론 이제 두께가 얇지 어스펙레이션은 오히려 인터포저 쪽이 더 두꺼울 수도 있거든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저희가 평가라는 방법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TGVP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기이동 케미컬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 플러스 필 하는 방식, 그리고 원 스텝으로 도금하는 방식, 첫 번째는 투 스텝 방식이고 두 번째는 원 스텝 방식이고 마지막은 이제 바텀업 필 방식인데 사실 마지막에 있는 바텀업 필 방식 같은 경우는 현대라기보다는 향후에 20대 1 이 정도 어스펙 레이쇼 갔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방식 대비해서는 바텀업 필 방식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현재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 필과 원스텝 방식 이 두 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보는 거는 글라스 코어 섭처럼 글라스 두께가 두껍고 좀 오픈 사이즈가 큰 것들 뭐 상대적으로 어스펙 레이쇼는 한 6에서 8 정도 되는 제품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브릿지에 필링하는 이 투스텝 방식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인터포저 사양처럼 이렇게 시크니스가 얇고 오픈 사이즈도 좀 작은 경우 또한 또 어스펙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저희가 원스텝 방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아직은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기보다는 제품상이라든지 평가를 좀 진행을 하면서 방식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펄스라는 방식인데 저희가 앞에 얘기 드렸던 투 스텝이든 원 스텝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케미컬 커런트 방식은 다 펄스 도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 스텝 같은 경우는 펄스로 첫 번째 도금하고 DC로 세컨드 도금을 하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TGV라는 도금은 기본은 다 펄스를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S가 어떻게 보면 서프레서고 A는 악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펄스 전류 포워드 리버스를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교환해주면서 하는 방식이 펄스 방식인데 이것 따라서 사실 이제 이 서프레서하고 악셀레이터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센터 쪽에 브릿지 도금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세미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펄스 파형이라든지 이 첨가제와의 상관관계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브릿지 도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릿지 도금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DC 필로 해서 도금을 채우는 방식 이게 이제 전통적인 투 스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이전에 평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0.4T 좀 초기에는 0.4T, 0.요 위주의 기판을 좀 많이 했었었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좀 뭐냐고 하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스트레이트 타입, 왼쪽은 이제 아워글라스 타입인데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최근에 저희가 고객사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이 오른쪽과 같은 스트레이트 타입 글라스가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100% 메카니컬 드리처럼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80%, 90% 정도로 되어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0.4T보다는 아무래도 더 두꺼운 위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0.6T, 0.8T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뭐 아쉽게도 여기에 저희가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진을 좀 넣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전에 평가했던 예시 사진 위주로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0.8T, 1.0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도움 시간이 한 14시간까지도 10시간에서 14시간까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도움 시간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기준인데 좀 심보이드가 조금 허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보이드 프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100% 기준이 이제 성립이 됐다기보다는 이런 제품들 따라서 도금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개발 플랜들인데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재는 뭐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0.8T 뭐 0까지는 다 지금 개발들을 완료를 하고 있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8T의 100파이가 약간 2025년 이후 타겟처럼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0.8T까지는 다 보이드 프리까지는 아니지만 보이드 리스로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저희가 어드리션 프로모터, 글라스, 뭐 인터포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비트로 코드 자체를 뭐 어드리션 프로모터라 많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아토텍 기준에서는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토텍 재팬, 아토텍 타이완, 그리고 잡플레이트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사실 이제 저희 아토텍 코리아에서도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토텍 코리아에서도 TGV 필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토텍 재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약간 역할을 좀 나누고 있는데 아토텍 재팬에서는 새로운 글라스라든지 이런 쿠폰 사이즈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잡을 때 주로 일본 쪽에서 평가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토텍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 12월에 저희가 글라스 전용 도금 라인들을 다 셋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샘플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대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풀 파넬 사이즈에 대한 거기서 샘플들은 대만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틀콧이라든지 하악동은 대만, 일본에서 처리를 하고 전기동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테크니컬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아토텍은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세스 정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라스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뭐 특히 도금에 관련되는 거, 어디션 프로모터, 저희가 비트로콧이라 부르는 부분 아무래도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대응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물론 지금 저희 기준에서는 이제 개발이 완료됐지만 아마 글라스 타입도 계속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팔로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GV 필도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TGV 필 이외에도 빌드업 쪽에 BRP라든지 RDL 플레이팅 그리고 뭐 카파 범프 플레이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글라스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라스는 그 코어 층이고 빌드업 층, 최외곽 범프 층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도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글라스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검토가 저희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와이드 샘플링 사이트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코하마 쪽하고 일본 쪽하고 대만 쪽에서 이제 풀 판넬 사이즈나 이런 샘플들은 다 앞으로 대응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라스 코어 섭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디션 프로모터부터 TGV 필 그리고 빌드업 쪽 도금 그리고 RDL 카파 범프 플레이팅까지 도금 관련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솔루션들은 저희는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샘플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